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팀장과 오늘장 리뷰해보면서 또 다음 주는 어떨지 내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절대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네, 기술적 반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를 탐색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고 주도주 탐색.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선물옵션에 대한 선물옵션 만기가 있었고,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밀렸던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정도까지 굳이 팔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많이 밀었던 거고, 중간에 뭐 네이버 카카오 이슈도 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전략이긴 합니다만, 만기일 날 좀 어제나 그제처럼 좀 과하게 좀 밀면 금요일 날은 대부분 그 만기일과 반대되는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수요일 목요일이 만기주에 수요일 목요일에 좀 급등을 하게 되면 대부분 금요일 떨어지고 그런 전략들인데, 오늘은 일단 만기일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고, 반등 구간 내에서 이제 다음 주도주 섹터,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또는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 섹터가 될지에 대한 탐색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에서 중요한 움직임들 몇 가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반등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선물에서도 한 3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현물에서 계속 추세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아직은 추세적으로 반등을 이루기는 좀 이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천억을 좀 사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좀 덜 센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외국인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를 해줘야 주식이 추세적으로 방향성도 나오고 종목들에 대한 조금 더 폭발적인 상승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오늘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하긴 했고, 그다음에 하이브는 또 개별 이슈로 또 급락을 했는데 변동성을 좀 보여줬죠.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이틀 동안 떨어지면서 워낙에 많은 거래량들을 동반하면서 또는 이슈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회복하기에는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간 조정과 가격적인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전략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줄 때까지 좀 추세적으로, 또는 조 단위 이상으로 조금 추세적으로 사줄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계속 기술적인 반등과 트레이딩 전략으로 계속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바닥을 다졌다라고 단언하기에는 힘든, 좀 더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그런 시장 상황으로 파악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서 시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증시 일정은요, 이제 미국에서 8월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산업 생산 지표 발표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 지표들이 시장에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전망들도 하고 있고, 예상치보다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뭐 5% 이상씩의 상승들을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크게 엄청나게 엇갈리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좀 방향성을 좀 찾기 힘들 재료들이고요. 이번 주와 좀 비슷한 흐름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와 비슷한 흐름, 좀 없고 그 안에서 정중동의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 바로 직전 네. 주간이어가지고 이와 관련된 소강 국면이라든지 네, 좀 봐야 될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체크 포인트로 압축을 해주세요. 일단은 다음 주는 우리나라 한국 시장 특유의 조금 재미없는 주간입니다. 설 일주일 전이랑 추석 일주일 전 구간인데, 상승을 위한 재료도 지금 부재한 상태고 하락을 위한 재료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향성도 없고, 지금 종목들도 보면 일부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또 튀긴 하지만, 오늘 일부 종목들은 또 급락도 나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수급들이 순환하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면 대부분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를 합니다. 통계를 내보면 추석 전에는 좀 수익률이 좀 별로 좋지 않고,
추석 이후가 조금 수익률이 좀 좋았던 경향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감안해서 조금 주 초에 다음 주 월화 정도에 좀 수익 나는 종목들이 있으면 조금 현금화 또는 약손실인 종목들도 현금화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왜냐면 다음 주 월화수 토요일까지 해서 뭐 주말까지 하면 이제 5일의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 약간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심리도 많이 강할 겁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조금 종목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현금화 전략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조금 주 초에 줄였다가 추석 전 직전 금요일 날에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보수적으로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현금화를 좀 해놓자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러면 절대 전략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지 총정리해 주세요. 네, 뭐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 개별 트레이딩 장세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도주,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다음 주도주가 어떤 종목일지에 대한 힌트들이 오늘 최근 어제하고 오늘 해서 나왔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LG 이노텍 또는 기아, 그다음에 삼성 전기라던가 뭐 그런 쪽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근데 다음 주라던가 추세를 좀 상황을 좀 살펴야 되는데 몇몇 후보군들 특히 작년에 시세가 올 상반기에 시세가 많이 아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들 탐색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슈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라던가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거리를 향후에 품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중소형주라던가 뭐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워낙에 좀 급등락이 많았었죠. 이제 그런 장세는 극단적인 테마주 장세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화 하시면서 또 급락할 때 종목들을 또 좋은 종목들을 주서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 트레이딩하고 현금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섹터 혹시 있으세요? 추천 섹터는 좀 중장기 섹터로 말씀드리면 전 폴더블 관련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아. 삼성전자의 폴더블이 이번에 좀 이제 대박의 조짐이 좀 있는데요. 결국은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세울 거라고 봅니다. 결국 시장에서 파일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러면 애플에서 폴더블 폰이 나오기까지는 이 폴더블 폰 관련 주식들이 관련 섹터로 엮여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8월이나 내년 하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한 1년 정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관련 주식들 뭐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파이테크닉스나 KT바텍이나 뭐 BH나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팀장이었습니다.